만약 지금 당신의 나이가 예순을 넘겼다면 아마도 당신은 혼자만의 아주 사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조금씩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치 세상을 아는 두 남자가 진심으로 대화하듯이요. 우리가 다룰 주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순 이후의 자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생리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 때는 괜찮았던 행동이 지금은 전립선 건강을 약화시키고 발기력을 떨어뜨리며 무엇보다 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지난 30년 이상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 은퇴 이후에 활력을 지켜오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큰 변화를 숱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며 수면의 질, 자신감, 그리고 부부 사이의 친밀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의 남성들이 자위할 때 자주 저지르는 4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네 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가정의학과 의사들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실수를 어떻게 예방하고 변화하는 몸에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소중한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이 정말로 지혜롭게 건강을 돌보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숫자 0을 남기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걷는 동반자이고 싶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첫 번째 실수를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 천천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절정을 향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실수 하나, 발기의 질은 무시하고 오직 사정에만 집착하는 태도. 제 진료실에도 그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인 민수 어르신, 올해로 70이 넘으셨고 은퇴하신 지도 몇 해 되셨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두 손을 꼭 모으신 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느낌이 없어요. 억지로 해야 하니까 더 괴로워요.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민수 어르신은 지금 예순 이후 남성들이 자주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 나이의 몸은 더 이상 30대 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신경의 민감도는 낮아지며 호르몬 변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하려 합니다. 더 세게 쥐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의무처럼 절정을 향해 억지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박적인 행동이야말로 몸에 조용히 상처를 남기는 주범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하게 되면 음경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골반저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며 요도를 자극하거나 노화된 전립선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당장은 통증도 없고 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적 감각이 무뎌지고 쾌감이 희미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발기부전, 전립선염, 야뇨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 진환 어르신의 아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요즘 들어 자신감도 없고 자꾸 저를 피하려 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조용한 고통을 느끼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 보강제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의 신호를 진심으로 듣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법은 자신의 리듬을 조절하고 진짜 감각과 다시 연결되며 신체 전체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는 골반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익힌 토마토처럼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분이라면 4478 호흡법, 즉 네,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가 8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을 실천하고 저녁마다 아랫배에 온찜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성적 반응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게, 감각은 섬세하게, 예순 이후의 오르가즘은 더 이상 빠르게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느끼는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다른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시작되는 순간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지금의 내 몸을 오랜 친구처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뇌가 친밀감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저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강한 자극의 음란물, 특히 강도 높고 긴 영상에 자주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도덕이나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시각 자극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점점 낮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의 접촉이나 아내의 눈빛, 연인의 따뜻한 손길마저도 예전처럼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67살의 학식 있는 남성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일찍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뭔가 켜지 않으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말 속에는 혼란, 고요한 슬픔,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몰랐습니다. 그저 사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신의 감정, 친밀감, 삶의 기쁨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피로, 감정의 단절, 심지어는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에 나 같지 않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설렜고 화면 없이도 가까움을 느꼈고 내 안에 생기가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후라도 말이죠. 단,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음란물 시청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기억 속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거나 혹은 로맨스 소설 한 권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들이 바로 내면 깊은 곳의 감정세계를 다시 깨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른한 사례 태식 어르신의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경기 지역에 사시는 그분은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몇 달간 지속된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평소 정원을 가꾸는 일, 친구들과 수다 떠는 일까지도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거의 매일, 때론 하루 2번까지 자위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순 이후 우리의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 번의 사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특히 지치고 불안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된다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수면 장애, 의욕 저하, 야뇨증, 빈뇨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쉬어야 해. 내 에너지를 더 아껴야 해. 라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저는 자위를 완전히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은 어느 나이에서든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의 몸 상태와 생체 리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처럼 일주일에 여러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사정없이 친밀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전환해보세요. 에너지가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무엇보다 다시금 진짜 나로 돌아온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힘이란 더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며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이 속에서부터의 피로감에 이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보다도 더 흔하지만 잘 눈치채지 못하는 실수, 바로 전립선을 잘못 돌보는 것입니다. 작지만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예순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적인 표현은 예순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횟수나 강도가 아니라 지금의 생체 리듬에 맞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엔 몇 시간만 쉬면 회복이 되었던 몸이 이젠 며칠이 걸려야 에너지와 호르몬, 감정까지 다시 회복됩니다. 핵심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더 깊이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위 빈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면서 깊은 숙면, 맑아진 머리, 편안한 기분 같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치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자신 또는 배우자와의 부드러운 연결 방식을 통해 가까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힘은 자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앞서 말한 실수가 몸을 지치게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실수는 훨씬 더 조용하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은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전립선 건강을 무시한 자위 습관입니다. 전립선.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 건강의 품질을 좌우하다 현수 어르신 68살. 건장한 체격에 식생활도 규칙적이고 아직도 정기적으로 골프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을 하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찜찜하고 개운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자위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하셨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말 속에 담긴 것이 바로 위험의 핵심입니다. 반복된 습관이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 오래도록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 또는 회음부, 고호환과 항문 사이를 강하게 누르게 되는 자위 방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작은 염증이 쌓여 만성적인 불평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정 후에 소변을 보지 않는 습관은 요도에 남아있는 정객을 씻어내지 못하고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립선염, 골반 통증, 잔뇨감, 그리고 야뇨나 빈뇨, 약해진 소변 줄기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결국엔 수면 질이 떨어지고 밖에 나갈 때도 자신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나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방식, 즉 해소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이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 몇 가지만으로도 전립선 건강과 전체적인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정 후 바로 소변을 보는 습관, 요도를 자연스럽게 세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회음부를 압박하는 자세 피하기, 앉을 때는 등과 골반을 곧게 유지하세요.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안정된 시점에 자위하기, 자극을 줄이고 몸의 준비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르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조정만으로도 전립선 불평함을 줄이고 방광 조절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이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느껴지는 무기력함, 쾌감이 줄어든 느낌, 방향을 잃은 듯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조용한 요청이죠. 당신이 이 신호를 듣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다면 회복의 여정은 분명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이제 마무리 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남성의 삶, 그 안에서의 건강한 성, 관계, 자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때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요즘 들어 당신이 느끼는 변화들, 반응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늘 하던 방식, 익숙한 습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배워왔죠. 그러다 예순을 넘긴 어느 날, 그 습관들이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의 몸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흔한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조금씩 더 명확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 충분히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을 억지로 하려는 것.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반복되면 회복이 어려운 조직 손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 실수, 음란물에 의존하여 실제 감각에 무뎌지고 진짜 사람과의 정서적 연결이 점점 옅어지는 것. 세 번째 실수, 빈도에 집착해 몸의 에너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주 자위하다가 신경계가 지치고 수면과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네 번째 실수, 전립선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잘못된 자세나 사후 위생 관리 부족으로 인해 만성염증과 야뇨수,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고 조용히 쌓여가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낯설지?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건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진료실에서 만난 진짜 남성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한때 강했고 자부심 넘쳤던 분들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사회를 책임졌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훗날 삶의 품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예순 이후의 성 건강 관리는 절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몸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금의 내게 맞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진짜 나로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섬세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당신의 다음 여정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면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 건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순을 넘었든 이른이 되었든 삶의 에너지, 편안한 감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감은 여전히 소중하게 지켜지고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살아온 몸은 이제는 전과는 다른 방식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억지로 고치려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호기심 가득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몸을 대하는 것, 어쩌면은 당신은 다시 자신을 만지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모를 위한 접촉이 아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접촉 말입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고 몸이 이끄는 대로 따르며 감각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맡겨보세요. 때로는 자위의 빈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나 무기력이 아닌 신경계와 심장, 그리고 자존감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쾌락은 반드시 오르가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고 기다릴 줄 알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실수를 피하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남성으로서의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하는 초대, 쇠퇴가 아닌 지혜와 통찰, 주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걸어오셨죠.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 당신의 몸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남성성은 결코 멈추지 않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힘 안에 부드러움, 섬세함,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떤 나이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저는 6, 10대, 70, 심지어 80이 넘은 남성들께서 다시금 몸과 연결되고 생기와 또렷함을 되찾는 장면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필요한 건 그것 하나일지 모릅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준비, 익숙하지만 이제 맞지 않는 습관들을 부드럽게 내려놓을 준비, 그리고 조금 더 느리지만 훨씬 더 깊고 진정으로 당신다운 성적 삶을 향한 문을 열 준비.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잠시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아주 미묘합니다. 조금 더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혹은 예전과는 다른 욕구의 변화. 이것들은 모두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다르게 해보자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단 하루 만에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한 가지 변화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조금 더 부드러운 자세를 선택해 보는 것, 화면 대신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 오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말이죠. 이건 단순히 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잊혀졌던 혹은 너무 오래 침묵했던 나의 일부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자기 몸과의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여정입니다. 이해하고 돌보고 존중하는 관계.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당신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새로운 관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의 에너지를 지닌 살아있는 남자입니다. 즐길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힘으로, 억지나 습관이 아닌 깨어있는 선택으로 말이죠. 우리가 함께 알아본 4가지 실수는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들은 조용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삶의 연결이 더 진실해지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분명해지는 깊고 성숙한 인생의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하여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의식적인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다면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높이고 전립선을 보호하며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수치심 없이, 억지로도 아닌 당신의 리듬에 맞춘 진짜 회복의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영상이 그분의 회복과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 당신의 진심 어린 댓글 한 줄이 우리 모두에게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남자들 간의 따뜻한 연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